안녕하세요. 눈을 떠요입니다. 얼마 전에 방배 15구역의 정비 계획이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올해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로 지어지는 단지는 이미 구축된 입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새로 지어지기만 하면 그야말로 로또인 경우들이 많죠. 정비사업의 조합원 물건을 미리 매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나 관심은 있지만 일반 아파트와 절차상, 거래상 다른 점이 많아 선뜻 나서지 못하고 계시기도 할 텐데요. 오늘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 아파트와 토지를 개발해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일반 분양 아파트, 쉽게 말하자면 3기 신도시와 같은 분양의 차이점 두 가지를 체크해 볼게요. 정비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선 재건축은 조합원들의 사익을 위한 사업 성격을 가지고 재개발은 정비 기반이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는 공익 성격을 가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받아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재개발은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외 나머지 절차는 동일하고요. 그럼 이제 그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신 분들은 안전진단이라는 단어가 이성균 씨의 직업으로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역 노후도를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죠. 재건축이라면 이 안전진단이 이루어지고 기준을 충족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구역 안의 조합원들은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습니다. 조합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는데요. 환경, 교통, 고도 제한 등등 여러 심의를 거쳐 건축 심의까지 받게 되면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담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게 됩니다. 정비사업 진행하는 단지에 무슨 건설사가 무슨 구역 지정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의 플랜카드 종종 보셨을 거예요. 시공사가 선정되면 이제 공사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쉽지 않은 과정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이 사업은 확정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지역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이후 조합원 물건에 대한 권리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이제 조합원 분양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의 결정 내용과 일반 분양 물량을 확정하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됩니다. 조합원은 저층을 제외하고 분양을 할 수도 있고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 일반 분양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정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조합원들이 개인의 자산과 비용, 시간을 투자해서 일반 분양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이익을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계속 비용이 나가거나 조합 운영이 투명하지 못해서 사업 과정에 낭비된 비용이 많다면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아지고 그럼 조합 수익률인 비례율이 떨어져서 해당 정비사업은 좋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정비사업 단지의 전체 세대수 대비 조합원 수가 적다면 일반 분양 이익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준공 후에 입주하고 나서도 조합 청산의 과정을 거쳐야 완벽하게 사업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일반 아파트와 큰 차이점 두 가지를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비사업은 운영의 주체가 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업의 시작과 끝이 조합 결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입지에 좋은 시공사가 건설을 하더라도 조합원 간 분쟁이 있거나 보상 등의 문제로 이슈가 있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을 매수할 때 현재 조합의 운영 현황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입주를 하고 나서도 바로 조합이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지 혹은 비례율이 높게 나와서 조합원에게 다시 배분되는 이익이 있는지 사업성을 최종 검토하게 됩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후에야 조합이 해산되고 청산을 하게 되죠.
조합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다른 단체가 대표성을 띨 수가 없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할 수가 없고, 그러면 아파트 관리 규칙을 세울 수 없어서 단지 내 커뮤니티 이용을 바로 할 수 없는 등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시기에 분양한 일반 아파트와 설계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비사업은 심의 단계에서 층수나 평면이 대략적으로 결정되고 이후에 크고 작은 변경을 할 수 있지만 변경할 때마다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틀을 뒤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변경하는 걸 선택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사업을 빨리 추진해 나가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사업 시행 인가에서 착공까지 빠르면 5년이라고 볼 때 그 사이 평면 트렌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아파트는 동일한 시기에 분양한 아파트보다 평면에서 좀 올드한 느낌이 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일반 아파트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업 절차에 초점을 맞춰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입주권을 매매할 때 유의할 점과 입주권과 분양권 전매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동산에 눈을 떠요. 안녕.